그래서 그 막 유튜브에서 그것도 봤는데 케인이 이적하려면 베르바토프처럼 레비 사무실 가서 다 때려 부수고 해야 된다. 다음에 토트넘이 지금 네. 반더벤 선수 이야기가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선수가 거의 온다고 어피셜이 뜬 지가 꽤 됐는데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선수가 지금 2001년생 굉장히 젊은 수비수고 뭐 레프트 백도 볼 수 있고 네. 센터 백도 볼 수 있고 키도 크고요. 체격 조건이 약간 업그레이드 벤 데이비스 느낌? 근데 지금 영국 측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볼프스부르크에서 계속 돈을 올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 레비가 미러링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인지는 잘 모르겠던데 지금 토트넘은 이 선수한테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네. 제가 이제 조효종 기자랑 화요일에도 했지만 당장 필요한 건 주전 수비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메로의 옆에 뛸. 근데 사실 좀 걱정은 되죠. 네. 네. 뭐 검증이 덜 된 선수 위주로 사모읍니다. 레비가 정말 싸게 나왔거나 FA거나 임대가 아닌 이상. 근데 까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볼프스부르크가 또 뭐 이렇게 선임대 같은 걸 레비 쪽에서 제안했을 수도 있고. 탑소바 얘기된 전 탑소바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탑소바하고 반더벤 이 두 선수를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토트넘에 찍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도 지금 진척이 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 약간 조금 이름이 덜 알려진 네. 수비수 영입했다 실패한 사례들이 좀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좀 프리미어리그급이 아닌 리그에서 분데스리가에 죄송합니다만 검증이 약간 들락말락한 막 이제 잠재 몸값이 높은 네.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 측정하는 가치가 높은 이런 선수 위주로 대표적으로 다빈슨 산체스. 네. 저는 키리캐슈도 생각나요. 그 발음이 아무튼 뭐 네. 있네. 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도 뭐 그런 케이스고 레길런도 그런 케이스고 이게 너무 적중률이 높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대축구에서 또 지금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어쨌든 상위 순위를 가고 싶어하는 팀인데 비싼 선수는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네, 검증이 됐으니까 비싼 거고. 근데 그런 투자를 좀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은돈벨레도 그런 케이스네. 네, 참 너무 비싸게 샀죠, 사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자기도 이제 손실을 줄여야 되니까 약간 선임대 후 완전히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는데. 그죠, 클루셉스키나 포로처럼.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좀 너무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런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와가지고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도박이잖아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기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진짜 최상위권으로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기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뭐 사실 케인은 뉴스고 손흥민은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이었지만. 그렇죠. 손흥민 같은 케이스는 쉽지 않죠, 진짜. 네. 아니 누구냐 아르테타가 이번에 하베르츠 많이 주고 데리고 왔잖아요. 거의 900, 1000억? 네. 그러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도 뭐 제주스도 그랬고 진첸코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탑에서 오는 팀들은 대체적으로 같은 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들을 일단 선호를 하고 맨시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바이에른 뮌헨도 분데스리가에서 검증된 선수를 많이 데리고 가잖아요.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런 거를 무시를 하고 돈을 또 안 쓰는 것도 아니잖아. 난 그게 굉장히 좀 그런 거예요. 돈을 그래가지고 계속 아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상한 포인트에서 질러. 맞아, 허투루 좀 쓰는 느낌이죠. 히샬리송은 사실 검증됐다고 보기 애매한 클래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수한테 그렇게 돈을 태우거나. 그러니까 히샬리송의 가격이 좀 쌌으면 뭐 리그에서 3, 4천만 유로 정도였으면 오케이죠. 적응도 했겠다. 약간 이러면서 샀을 텐데. 근데 김민재 안 사고 조르돈 샀고. 네. 그쵸. 이건 이제 무리뉴 피셜이죠. 네. 무리뉴가 직접 인정해 준 거니까. 김민재 비싼 것도 아니었더만. 왜 안 샀을까? 뭐 김민재 선수한테 정말 천우신조였지만 거기 갔으면은 다이어한테 밀려서 못 나왔을 수도 있고 거기서 김민재 선수가 다이어 같이 축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잘못 물이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반대로 로메로가 토트넘에 합류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로메로도 저는 로메로가 김민재 선수의 선배 세리에 최고 베스트 수비수상을 받은 선수지만 토트넘에서 하는 거 봐도 그렇고 약간 좀 리스키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탑 클래스로 가기에는 좋은 선수인데. 그러니까 리스키한 수비를 한다는 점에서 김민재 선수랑 그 공통점이 있지만, 혹시 안정감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축구 지능에 있어서 확실히 본인이 상황에 따라서
벤치의 어떤 디렉션이 따로 없이 자신의 위치를 바꿔가고 공격과 수비에 걸쳐서 자신의 역량을 배분을 해서 경기를 하는 지금 프리시즌 때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나폴리에서 가기 전부터 스팔레티를 완전히 마트에 가게 만든 거고 바이에른 뮌헨에 와서도 소엘 감독이 오자마자 뽀뽀하고 막 이러는 거고 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 보는 눈도 없으면서 돈은 아끼려고 하고 다른 팀에서 뛰면서 혹은 다른 리그에서 뛰면 검증된 이런 어떤 데이터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레비 회장의 이런 이적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더벤이라든가 뭐 탑소바라든가 다른 좀 토트넘급이나 토트넘 위급에서 원하지 않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맞아요. 그게 좀 크죠. 매달리는 게 네. 좀 이유가 있거든. 딴 팀에 관심 없는 게 이유가 있거든요. 진짜 입찰 경쟁이 안 붙는 애들 위주로 네, 입찰 노리니까. 경쟁이 안 붙는 애들한테 뜬금없이 돈을 쓰는. 네. 그리고 좀 데리고 올 때도 약간 좀 질질 끌다가 타이밍을 좀 애매한 데 데리고 오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빨리 다비드 산체스나 팔라고 팔 거 빨리 팔고 그 뭐야 리버풀도 가끔 뭐 티하거나 이번 서버슬라이도 그렇지만 입찰 경쟁이 안 붙는 게 아니라 붙기 전에 혹 데려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차라리 그건 모르겠는데 계속 막 지금도 저희가 뭐 우리가 유달리 토트넘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언론에서 아주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안 데려오고 가격은 오르고 하다가 가격 올라서 사오고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예를 들어 PSG 같은 경우에 이제 곤살로 하모스 영입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나름 이제 검증이 됐고 여러 팀들이 계속해서 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8천만 유로가 막 이래요. 공격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덴벨레도 그렇고 뭐 하모스도 그렇고 이런 식의 그래도 뭔가 이 팀이 왔을 때 활약이 기대되는 또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선수들한테 돈을 쓰는데 여기는 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걱정들이 많이 좀 되는 거고요. PSG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보면 결국 하무스를 데려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뭐 하무스 입장에서도 괜찮은 뭐 이적이고 네이마르한테 또 막 배울 수도 있고. 자, IMI님께서 손흥민이 왜 토트넘에 집착하는 거냐고 하시는데 이적을 안 하는 게 디폴트입니다. 모든 선수들에게는. 이적을 하고 싶어하는 선수에게 왜 이적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봐야지 그 팀에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팀에 집중하는 선수에게 왜 팀에 집착하냐고 묻는 거는 너는 오늘 왜 출근하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팬들이 이적을 원하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이적이 쉽지 않고 또 선수 본인이 토트넘을 너무 사랑하고 이 팀에서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넘겨짚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쵸. 뭐 오퍼가 온 것도 아니고 다른 팀에서 펄펄 뛰던 선수가 토트넘만 오면 달기되는 게 문제다. 그런 경우들이 많나요? 은돈벨레 리옹에서 엄청 주목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근데 저의 관점에서는 일단 약간 다른 팀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이를 찍고 왔다기에는 조금 애매한 클래스로 왔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뭐 많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펄펄 뛴다라는 걸 기준이 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뭐 리그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해축분 추가할 TV님께서 아시안게임 보내준 의리 때문에 이적 못한다고. 근데 뭐 의리로 그걸 보내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 의리를 갚으려면 아시안게임 보내줘서 병역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큰 이적료로 보답을 하는 거 아닌가. 네. 만약에 근데를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적료가 거의 안 나올 테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 현실적으로 나이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맘먹고 케인 돈 많이 쌓아놓고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바이에른 뮌헨도 이런 식으로 정말 레비하고 드네 싸움 하면서 협상 오래 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죠.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를 빼간다는 거는. 그래서 그 막 유튜브에서 그것도 봤는데 케인이 이적하려면 베르바토프처럼 레비 사무실 가서 다 때려 부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 적정가에 대한 거는 판단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오히려 급한 것은 레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바이에른 뮌헨도 물론 케인이 아니면 아닌다라는 입장이지만 여차하면은 뭐 얼마든지 그 돈이면은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는 세고 셌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케인급을 데리고 오기 쉽지 않겠지만. 예. 왜냐면 다른 말이 나오는 되게 주목받는 하무스, 오시멘, 블라우비치도 되게 촉망받고 잘하는 선수들은 맞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보여주는 게 케인에 비해 좀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리고 오시멘도 거기도 이제 그 레비 못지않은 데라우라티스가 있기 때문에 탈출을 못하고 있죠. 네, 얼마나 김민재가 부러울까. 맨날 오시면 지금 울면서 에이전트 때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는 이놈의 새끼야 왜 바이아웃을 넣지 않았냐. 민재 형 봐라 이러면서.
케인이 바이아웃 넣고 재계약 제한하고 그다음 재계약을 하면 안 돼. 7년 남았는데. 그쵸. 지금 바이아웃이 영원인데 지금. 재계약을 하면 안 되죠.